자, 앞에 잠깐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시각이 가장 높은데 구성은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게 구성이죠. 가장 높은 건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 집중력은 있어요. 자, 이런 아이입니다. 자, 이런 아이의 그래프는 두 가지 유형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챙겨주는 경우, 두 번째는 엄마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또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6대 독자처럼 모든 사람의 관심을 나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게 심리적 요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역시 그래프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 나만 관심 받고 싶은 생각, 그 다음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의 폭이 얼마냐? 이 각도만큼. 이 각도가 다 다르죠? 이 각도만큼. 그래서 여기서 A와 F면 이걸 우리가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관심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 그래프는 D까지는 왔지만 상당한 위험 수준입니다. 왜? 이 각도가 눈으로 봐도 상당히 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13세가 넘어가면 철저하게 무기력증이라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가 4학년 이후다. 그럼 무기력증이에요. 책을 읽으면 대충 읽을까요? 잘 생각하면서 읽을까요? 당연히 대충 읽겠죠. 이 아이 그래프를 봐서는 자, 수리와 추리가 나란합니다. 단순하고 복잡한 걸 아주 잘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선천적으로 아주 강한 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타고날 때 체력으로 좀 강한 체력을 타고나고 연약한 체질을 타고나듯이 체질이 있듯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강한 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건성으로 읽는 습관이 돼서 이렇게 언어가 약합니다. 책을 건성으로 읽다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자와 숫자와 멀어지게 됩니다. 왜? 교과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건성으로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걸 아이가 선호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을 안 읽는다, 교과서 안 읽는다, 다시 말하면 공부 못한다죠. 성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의 저학년 때는 3학년까지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죠. 근데 4학년부터는 서서히 성적이 떨어져서 나중에 아예 급격히 무기력증이라는 데까지 이 아이는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이의 처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처방을 통해서 이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처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처방은 얘를 먼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라고 하는 처방은 아이의 인장 근육을 최대한 많이 발달시켜야 됩니다. 근데 인장 근육을 발달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뼉을 친다든지 별 특별한 생각 없이 반복적인 고정관념 매일 하던 놀이를 가지고 논다. 이거는 인장 근육이 발달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거, 안 하던 것, 그래서 본인이 가장 안 해본 거, 본인이 스스로 옷을 찾아 입고 본인이 스스로 계획해서 일기 쓰고 본인이 계획해서 숙제하고 가방 싸고 이렇게 본인이 하던 걸 안 하면 요즘에는 이제 다 책가방, 책이나 이런 종류를 지금 학교에다 놓고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지고 다니는 때 되면 얘는 매일같이 필통 빼놓고 신발 주머니 빼놓고 책 한 권 빼놓고 매일 빼놓고 다니는 아이입니다. 내 물건에 대한 챙기는 힘이 약하죠. 자, 이런 아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아이는 첫 번째는 인장, 기능적으로 인장 근육을 많이 써야 돼서 손바닥 오리고 찍고 붙이고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단추를 스스로 한번 꼬여보고 바느질도 해보고 이런 계획, 이런 손을 많이 쓰는 훈련과 함께 심리적 요인, 스스로 그런 걸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미적 감각, 자, 이런 것들이 뇌에 도움을 주면서 서서히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뇌를 순식간에 바꾸려고 한 번에 꾸중을 해서 한 번에 바꿔버리려고 그 아이의 이미 만들어진 5년, 6년, 10년, 15년 동안 만들어진 뇌를 어떻게 한 번에 바꿀 수 있냐는 거죠. 다시 이제 뇌를 알면 어떤 현상을 가지고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라고 해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만들어진 뇌이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실천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난독증이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 아이는 문제가 없어요. 운에는 나란히 비록 낮게 있지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언어가 바닥입니다. 언어가 바닥인데 F 이하로 얼마나 더 내려갈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아주 단순하고 빨리는 잘하는데 조금 더 생각하는 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생각, 사고력이 전혀 뇌에 없고 책에 대해서 글자나 또 설득력에 대해서 전혀 돼 있지 않다. 자, 우선 이런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머리가 아프고 물론 글자를 바꿔서 읽는 것만 난독증은 아니잖아요. 책을 읽고도 머리가 아프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난독증의 전 단계 이런 아이들이 상상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애 상당히 많아서 그런 아이일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 크게 이런 아이를 보면 기능이냐 심리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난독증은 기능이죠. 그렇죠? 발음이 안 좋았다? 기능이죠. 언어가 늦었다? 기능이죠. 이런 기능적인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마음이 다쳤냐 하는데 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약한 애들은 말은 잘하는데 싸움을 못한다. 그러면 현상이에요. 여기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얘를 떨어뜨린 마음에다 손을 대야 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마음은 좌뇌가 아니라 우뇌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이다 그러면 여기 손을 대줘야 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현상으로 봐서는 얘는 이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이냐 심리적이냐 분석을 해서 기능적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이 아이의 문제가 있는지 찾는 겁니다. 그게 상담 방법이죠. 그래서 찾아내면 아, 이 아이가 난독증이다. 아니면 언어가 늦었다. 아니면 발음이 부정확하다. 아니면 너무 책하고 담쌓는 환경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밝혀지면 우리가 밝혀진 걸 가지고 아이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물론 연령에 따라서 처방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뭐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교육이나 초등 저학년이나 아니면 4학년, 5학년, 6학년에게 한정돼 있다면 거기에 맞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포괄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크게 개괄적으로 48개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데 아까처럼 천천히 구강 운동을 시키는데 얘는 선호도가 가장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큰 소리로 이 책을 읽어서 구강 움직이게 하는 게 이 아이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자, 이 아이는 단순한 건 잘하니까 너 문제 풀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풀어라. 그게 생각은 쉽지만 이 아이에게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왜? 선호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공부를 잘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이런 건 나중 문제예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바로 선호도입니다. 선호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강제성, 그 순간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글씨를 일기를 엉망으로 쓰는 아이 보고 어머니가 너 일기를 잘 쓰면 엄마가 10,000원 줄게 라고 하면 잘 씁니다. 그러나 그건 일회성이에요. 이 아이가 한 번 잘 썼다고 계속 잘 쓰는 건 아니에요. 단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얘는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뇌는 있다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게 있다예요. 그러나 잘 쓰는 선호도가 없기 때문에 10,000원 주지 않을 때는 엉망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가 이 잘 쓸 수 있는 이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늘 조건 없이 잘 쓸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호도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참으로 무한합니다. 인간의 뇌를 26년째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참 인간의 뇌는 무한하고 하나 더 기쁜 거는 정말 어느 책에서나 본 것처럼 누구나 아이들은 영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어떤 아이는 문제아도 될 수 있다. 누구나 훌륭한 리더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누구나 이 세상에서 관심을 주는 관심아동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아이들의 뇌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사업도 계획과 실천을 합니다. 하다못해 작은 농사 하나를 지어도 계획과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뇌 발달은 계획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뇌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 아이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정말 이 나라에도 이렇게 학습이나 이런 문제아동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두뇌입니다.